안녕하세요. 장윤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 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이라는 제목으로요. 규제지역 및 민간 택지 분상제 지역 해제, 전매 제한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완화, 분상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공공주택 100만원 본격 공급, 주거위기, 취약가구 선제 발굴 지원이라는 큰 타이틀로 보도자료를 오늘 배포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3일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침체 및 경제난으로 인한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 서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과제 세부 내용 다음과 같으니까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는 제목으로 규제지역 해제했습니다. 현재 서울 전 지역과 과천, 성남, 수정, 분당, 한양, 광명이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투기지역에서 전면 해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조정안을 심의한 결과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대기 수용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을 유지하되 나머지 서울 21개구 및 경기 전 지역은 최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지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살펴보면요. 서울 21개구요. 도봉, 강북, 노원, 성북, 은평, 종로, 중랑, 동대문, 서대문, 중, 마포, 성동, 광진,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동작, 관악, 강동이고요. 경기는 과천, 성남, 분당, 수정, 하남, 광명입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도요. 1월 2일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주택 투기지역을 유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개제가 완료되는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보다 효율적인 규제지역 제도 운영을 위해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 표 보시면 현행과 이제 개선 나오죠?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요 4개만 빼고는 다 해제된 거예요. 조치 계획은 해제하는 1월 5일 목요일 0시부터 효력 발생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황은요. 서울 18개구 309개 동과 과천, 하남, 광명시 13개 동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선점은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이 강화되고 실거주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 해제 지역 보시면 서울은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중, 광진, 서대문구 전 지역, 강서 5개동, 노원 4개동, 동대문 8개동, 성북 13개동, 은평 7개동, 총 14개구고요. 경기는 과천 5개동, 하남 4개동, 그리고 광명 4개동입니다. 아울러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할 계획입니다. 조치 계획은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해제 효력은 관보 개제가 완료되는 1월 5일 목요일 0시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이제 표로 보시면 현행은 이런데 개선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전 지역. 그리고 조치 계획은 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한다는 거,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전매 제한도 완화가 됩니다. 현황은요, 현재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간 전매 제한이 적용 중인데요.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및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 규제지역 지정 여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권역 구분 등에 따라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이 표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오죠. 비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 규제지역 지정 여부, 국토의 개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구분 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현행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한번 이 표에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2018년 이전 전매 제한은 수도권 최대 3년 수준이었으나 2018에서 2019년 대폭 강화되고 분양가 대비 시세 비율 간 차등 적용 등이 도입되면서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제도가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은요, 지역별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요,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죠.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 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요.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의 지역은 전면 폐지합니다. 전매 제한 기간 개선안 이제 표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 가실 겁니다. 전매 제한 완화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며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소급 적용된대요. 그래서 이 표 보시면 이제 개선안 나오죠. 수도권은 최대 3년, 분양가 수준별 차등 없습니다.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이렇게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사항인데 2023년 3월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거거든요. 현황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수 분양자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어 입주 가능일부터 2에서 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현행 실거주 의무 이제 부과되는 현황 보시면 2년에서부터 5년까지 쫙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거주 이전을 제약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분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요.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기부과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법 개정과 별개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해제 이후 분양되는 주택은 2에서 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도 폐지합니다. 현황은요, 이제 허그죠.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주택의 분양가 상한선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여전히 분양가가 12억 원을 넘는 주택은 실수요자들의 청약기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은 인당 5억 원까지만 가능하여 중도금이 5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안은요,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에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중도금 대출 보증 인당 한도도 폐지하는 겁니다. 조치 계획은요. 허그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는 허그 내규 개정 후 은행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3년 1분기 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도 제한 없어지고 인당 보증 한도도 제한 없어지네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합니다. 현황은 투기 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을 배정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어 다자녀 가구 등 특별공급 대상 수용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배정을 제한하는 분양가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요. 2023년 2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공 분양가격 기준 이제 폐지한대요. 그리고 1주택 청약 담청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도 폐지합니다. 현황은요,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거래 침체 등으로 기존 주택의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입주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합니다. 여기서 1주택자는요, 투기가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의 민연주택 일반고급 추천채 1순위 물량의 25%입니다. 1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는요, 주택공급규칙 개정사항으로
2023년 2월 중 개정을 완료하고 청약 시스템 정비를 거쳐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잘 됐죠? 자,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하고 이제 소급해서도 적용을 한대요. 그리고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합니다. 본청약 1순위나 2순위 이후 당첨 포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함에 따라 미계약 물량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점은요.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는요. 주택 공급 규칙 개정 사항으로 2023년 2월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무순위 청약 시 무주택 요건도 폐지한대요. 그리고 허그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합니다. 금리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 사업장의 자금 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PF 대출 보증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선점은요. 건설사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단계별로 허그 PF 대출 보증을 신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착공전 단계에서는 브릿지로 인해서 본 PF 대출을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요. 금리 심사 요건 등도 개선합니다. 착공 후에는 만기가 짧아 자금 조달 리스크가 큰 PF, ABCP 등을 만기가 긴 대출로 대안할 수 있는 보증 상품을 1월 2일 신설하고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도 시작하였습니다. 예시는요. 허그 보증을 통해 기존 PF 대출을 신규 대출 100%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준공전 미분양이 발생하여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사업장을 지원하는 미분양 PF 보증 상품도 1월 2일 신설하여 보증서 발급 신청 접수도 시작하였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허그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통해 유동성 지원 중이고요. 주택 사업자가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비 부족 시 자금 누락 등을 전제로 허그 대출 보증을 통해 건설 자금 확보를 지원합니다. 자, 개선점 표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이에요.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를 구현합니다. 먼저 공공주택 100만원 공급 및 질적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주택 100만원 공급이 어떤 거냐면 그간 공공주택을 공공임대 중심으로 공급한 결과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 무주택 서민 등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충분한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은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원을 공급하되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간 균형감 있는 공급을 통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요. 구입 부담을 낮추고 주거 선택권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뉴홈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여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인 5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수요가 높은 청년층에 약 34만 호, 그의 중장년층에도 약 16만 호를 공급합니다. 올해는 7월부터 사전 청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반형 외에 초기 부담금을 크게 낮춘 나눔형, 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도입하여 소득 자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초저금리의 획기적인 전용 모기지를 지원하여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합니다. 공공임대는 연 10만 호씩 총 50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기 침체,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충분히 공급하고요. 수도권 등 우수입지에 70% 이상 공급하는 등 수요 맞춤형으로 공급을 추진합니다. 특히 인구 가구 변화에 대응하여 늘어나는 고령층 대상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행복기숙사, 일자리 연경주택 등 다양한 특화임대도 공급합니다. 또한 그간 공공임대 공급 시 입주 희망자가 공고별 내용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여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앞으로는 대기자 통합 시스템을 도입하여서요. 한 번 신청하면 입주 자격에 맞는 선호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공공임대 입주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 임대기간, 보증금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볼게요. 공공임대주택 질적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현황은요. 그간 신규로 공급한 공공임대는 주로 도심 외곽에 위치하고요. 소형 면적 및 낮은 품질로 공급하여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가 낮았고요. 공실도 증가하였습니다. 기존 공급된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노후화가 심화되어 슬럼화로 인한 낙인 효과로 사회적 배제와 차별 문제가 야기되었고요. 일부 시설 개선을 지속 시행하였으나 유지 관리 수준에 그쳐 환경 개선 및 주민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개선안은요.
신규 공공임대는 품질과 서비스를 향상하고 기존 공공임대는 노후도 입지 등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생활 수준을 높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공급하는 공공임대는요, 공급 면적 확대와 함께 생활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이죠. 이걸 설치하고 빌트인 품목과 마감재 재질을 분양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품질을 혁신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실률이 높은 행보주택은 계획 변경, 세대통합 리모델링 등을 통해 소형 면적을 확대하여 효용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공임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디자인 특화 공모, 테마형 매입임대 공급 등 민간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공임대 소셜믹스를 강화하기 위해 단지 내 분양임대를 무작위로 혼합 배치하고 민간 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택지 매각도 확대하기로 합니다. 공공임대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공사 브랜드 또는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으로 변경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한편 기존 공공임대의 경우 노후도, 입지 등 개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전략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30년 이상 오래된 공공임대는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혼합하고 상업, 문화시설 등 복합 설치한 새로운 공공주택단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15년 이상 공공임대는 개별 세대 중심으로 무분별로 시설 개선하던 것을 5개 공간, 부대 복리시설까지 포함한 단지 단위 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주민 체감형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 안전망 확충인데요. 최근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주거 위기 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등 주거 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로 인해 새롭게 주거 위기에 놓인 가구가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거복지 지원 경계에 있거나 주거복지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찾아내 지원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수요도 지속 확대되고 있어서 맞춤형 주택 서비스 제공도 꾸준히 필요합니다. 자, 개선은요.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위기 취약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해 주거비 지원, 맞춤형 주택 서비스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주거위기 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정보망 연계를 강화하고 발굴된 대상은 긴급 주거 지원 및 공공임대 우선 공급 등을 통해 주거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확충하고요.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전달 체계를 강화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미수급자도 공공임대 입주정보 등을 활용하여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자, 세 번째,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최근 증가하는 악질적 전세 사기에 대응해 전세 사기 대응 전담 조직을 통한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피해 예방은요, 안심 점세 앱을 출시하여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시세 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하고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 1월에 이제 출시한대요. 아울러 임차인이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고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심사할 때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선순위 권리관계나 납세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효력 발생 전에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담보대출을 받아 은행의 채권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하게 되는 피해 사례 방지를 위해 은행에 확정일자 조회 권한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 전세 피해자는 국토부 법무부 합동법률지원 TF를 통해 허그 보증금 반환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요. 무료 법률, 금융 3당 등을 지원하는 한편 전세 피해 지원센터 추가 설치, 주택도시기금 1%대 긴급지원 대출, 착수, 임시거처 확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 보호를 확대합니다. 대출 한도는 가구당 1억 6천만 원 정도, 그리고 금리는 연 1% 수준, 기간은 최대 10년 등이라고 합니다. 단속 강화는요,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결과를 2월 중에 발표하고요. 경찰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전세 사기에 대한 단속, 처벌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서민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에서 부침으로 해서 뒤에 좀 더 길게 쭉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다운을 받아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